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K바이오의 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HLB가 장 초반부터 이제 대형 호재거리를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찍고 지금 상황이 마감이 됐고요. 삼천당 제약 지금 보고 있는 차트거든요. 지금 9% 가까이 마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재료가 터졌는지 그리고 이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 차분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보유 주주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삼천당 지역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것인가 궁금해하는 신규 투자자분들도 오늘 영상은 끝까지 흥미롭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천당 지역이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그냥 추려볼 수가 있다. 맨날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제네릭 의약품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그냥 의약품을 얼마만큼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느냐. 근데 이게 제일 기대감이 적은 분야예요. 제네릭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의약품을 갖다가 지금 판매를 하는 거를 지금 재개를 했는데 이 총 규모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가 무서운 게 나오죠. 뭐냐? 여기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쉽게 말하면 복제약을 지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아일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안과 질환 의약품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2조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10% 뺏어온다 그러면 제네릭 2, 3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1조 2천억 이제 매출이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조 단위 매출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아일리아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 맞춰가지고 복제약들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도 이제 원래 원조로 보유하고 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이제 리제네론이라는데요. 리제네론. 자, 얘네가 이 특허를 뺏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막 지금 남발하듯이 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애들도 이 아일리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 승인은 받아놓고도 소송 때문에 판매가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허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했는데 참 놀랍죠. 삼천당 제약이 이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주사제로 이제 사용을 할 거다 보니까 제형 특허도 이제 피해가고요. 제법 특허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업체에서 하던 거랑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약을 제조를 하니까 피해갈 수 있고 물질 특허라는 게 있어요. 무슨 재료 가지고 이 약을 만드느냐. 자, 이것도 피해갑니다. 어떻게 이런 물질 특허야 뭐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요 물질은 이제 똑같은 걸 쓰는데 물질 특허는 이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물질 특허가 문제가 없으니 이제 이 같은 물질로 어떤 주사를 맞는 형태라든가 어떤 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요런 것만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투약 시기라든가 요런 것도 특허가 걸려 있는데 요 특허까지도 전부 다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삼천당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승인 떨어지고 나면 복제약 만드는 회사도 상당히 많지만 이 시장에 제일 먼저 선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 특허 회피를 위한 단계를 다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제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너무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타 업체들처럼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은 판매가 언제 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무 지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항상 존재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삼천당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 없어요. 우리는 특허 관련해서 리제네론하고 바이엘 쪽하고 연관돼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소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국가와 판권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죠. 이 유럽은 이제 프랑스까지 포함했다고 가정했을 때 15개, 15개국과 지금 판권 계약을 했고, 자, 일본과도 판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아일리아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와
미국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이 미국과도 판권 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유럽 15개국, 일본 판매를 시작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소송이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캐나다와 미국 쪽에서 제일 먼저 이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캐나다랑 미국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삼천당은 아포텍스라는 해당 그 현지 업체와 너네가 우리 약 갖다가 너네가 현지에 판매해. 그러면 너네 이익에서 얼마만큼은 우리가 받아오는 걸로 계약합시다. 이미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고 이 아포텍스는 캐나다 업체인데 상당히 이 소송전에 능한 업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아포텍스가 이제 소송에 걸린 당사자가 된 거고 리제네론이 이제 아포텍스랑 소송을 하면서 판매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금 목숨줄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첨예한 대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특허 소송에 관련된 소식이 이제 나온 거예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바이엘 그리고 리제네론 파마큐티컬 해가지고 얘네가 어디랑 지금 싸우고 있다? 아포텍스 INC와 지금 특허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특허 관련된 소송의 진행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IP 프랙티스라는 어떤 사이트에서 요거를 이제 공지를 했고 저도 굉장히 좀 저보다 고수이신 분들한테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포텍스랑 바이엘이 이제 아일리아에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는데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024년 6월 28일자로 제출된 소송 중단에 대한 모든 당사자를 대신한 동의가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캐나다 쪽이 오타와니까 캐나다 쪽이겠죠. 다시 한번 밑에 7번, 8번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당사자를 대신한 동의 중단이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떴습니다. 이 동의는 무슨 동의일까요? 그러니까 소송을 중단하겠다라는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먼저 진행한 쪽이 누구죠? 리제네론하고 바이엘이었는데 얘네가 특허 침해 소송을 해요. 그죠? 특허 침해를 아포텍스 쪽과 삼천당이 했다라고 해서 이제 먼저 소송을 건 겁니다. 진행을 한 건데 진행을 해서 경과를 보고 자기네들도 삼천당 쪽에서 이제 수신을 했겠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약을 만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제형을 만들었고 우리 물질 특허 빼놓고는 너네한테 침해당할 게 없으니까 우리한테 엄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지 말고 확인을 해봐라.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을 했고 특허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소송을 갖다가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왜? 특허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판매 금지 가처분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고 먼저 약을 팔고 있던 업체한테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먼저 보호하는 이 입장에서 다른 회사들은 약 팔지 마세요. 우선 우리가 땅땅땅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가처분, 판매 금지 가처분을 먼저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원 입장인데 이 가처분을 내렸겠죠. 근데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영향은 없었고. 자, 그런데 이 특허 침해를 아무리 시비를 걸려고 해도 이게 사안이 없는 거예요. 사안이 없으니까 보다 우리는 얘네랑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럴 것 같으면 못하러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고 신경을 쓰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소송 중단에 대한 동의를 다 이제 받아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데는 아직까지도 리제네론과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삼천당은 우선 1차적으로 이거는 뭐 확대 해석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관련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특허 침해 소송은 이제 끝났다. 네, 중단이 됐다. 그래서 캐나다 판권은 우선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일리아 설비를 우선 삼천당 쪽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설비를 갖다가 확신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비를 확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또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고, 당장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한 아일리아 제품을 갖다가 첫 번째 어디다? 캐나다 쪽에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1차적인 대박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캐나다 말고 아포텍스가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미국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이겼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먼저 걸었던 애들이 취하를 한 거랑 거의 다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북미 판결이고. 자, 그래서 더 큰 거는 뭐에서 나온다? 미국 쪽에 어떤 소송 관련된 중단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북미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1차적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는 누가 독점할 수 있다? 삼천당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이냐? 자, 일반적으로 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은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 시장이 펼쳐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현재 아일리아 시장이 12조 원이라고 했을 때 복제약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게 1차 우선 대응 방법이에요. 자, 가격을 얼마 정도 낮추느냐? 최대 25% 정도, 혹은 뭐 30%까지도 낮추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도 그 가격대에 맞춰서 다시 시장을 노크를 해야겠죠.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9조 원 가까운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9조 원인데 리제네론 그리고 바이엘이 이때까지는 100%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쟁이 될까요?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는 특허도 없고 독점 판매 권한도 없으니까 약값을 최소화시켜서 시장을 점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가격이 30% 다운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삼천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 그러면 리제네론하고 1대1로 경쟁을 했을 때 얼마만큼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느냐? 지금 삼천당이라든가 기타 이제 시장 평가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최소 30% 정도의 시장률은 점유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9조 원의 30%면 얼마입니까? 2조 7천억 시장은 선점할 수가 있는 지금 기회를 이제부터 잡아놨다라고 해도 무방한 내용이 오늘 이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력들 돈 좀 있고 지식도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정보에 관심 있어 하고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집을 당연히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매집을 당연히 해놨다는 얘기고, 이 매집의 결과 그리고 이 상승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구미에 딱 맞게끔 오늘 이런, 뭐 국내에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캐나다 소송이 뭐 마무리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아무도 안 하는 와중에 우선은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는 분명히 무슨 숨은 의미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삼천당이 이거 가지고 우선은 회사의 생태계 자체가 다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냥 삼천당 제약을 그냥 간단하게만 쳐보자면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만약에 판매가 개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종합정보에 가서 그 밑에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천억에서 3천억 사이의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제네릭 의약품을 갖다가 전 세계에 수출하거나 내수로 판매를 하거나, 자, 이랬을 때 수출 금액을 플러스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1천억에서 1,500억, 2천억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우선 시총에서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뭐 기대감만 가지고 늘어난 시총이라고 했을 때 시총을 연계짓는 건 아니지만 매출만 2배 가까이, 영업이익도 뭐 두세 배 정도 성장을 지금 기대할 만한 상황인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들어옵니까? 아일리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 말에 2천억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만약에 접수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거 크게는 3조 원 시장, 3조 원 매출이 지금 담보가 돼 있는 시장인데,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이 정도 수준으로 급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만큼 올라야 될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다시 원초적인 계산을 들어가 보시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준비하고 있죠? GLP-1 준비하고 있죠. 이것도 제형 변경 특허를 얘네가 가지고 있잖아요. S패스라는 그렇죠? 주사제로 맞던 거를 경구용 알약으로 변환할 수 있는 또 자기네들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 싹센다 뭐 그런 거 같은 뭐 뎁바운드인가요? 젯바운드인가? 자 그런 비만 치료제를 갖다가 이제 경구용 알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제형 특허, 제법 특허, 이제 물질 특허만 완료되면 바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워낙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 이 삼천당 입장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도 삼천당 쪽에서 재료가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10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노는 제가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몇 번 말씀드려도 강조가 부족하진 않은데 100조 원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를 어떻게 편리하게 공급을 할까만 지금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이 시장이 암 시장과 더불어 세계에서 두 개 양강 구도의 어떤 의학 그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천당이 아일리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GLP-1 이용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삼천당은 워낙에 이제 좋은 기업이었고, 향후에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소의약 기업이 아니라 지금 뭐 중형 기업으로 그룹으로 올라서는가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매출과 함께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는 블록버스터급 제약사가 될 가능성, 그 뭐라 그럴까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업이 삼천당 제약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 이런 기업일수록 우리가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어떤 저점, 얼마만큼의 저점을 잡아서 편하게 들어가야 큰 수익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런 이익을 꼭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당 제약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선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캐나다 이 어떤 소송에 관련된 오늘 소송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을 우선은 진출할 걸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북미 다음에는 일본 시장 개척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보다 유럽 15개국과 순차적으로 판로 개척을 넓혀가면서 엄청난 양의 매출을 또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재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상승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GLP-1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 시장 이거를 알약으로 진출한다. 지금 뭐 텀식 계약 많이 돼 있는데 임상이 본격화 된다라는 소식이 나올 때가 두 번째 대상승의 시점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대응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우상향이 분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그룹들이 그래요.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굴곡까지 우리가 유추하기는 상당히 힘든 게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롱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숏에 배팅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존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숏은 말 그대로 그냥 공매도의 이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에 배팅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내가 빌려서 공매도를 쳐놓은 물량, 대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 버리면 그만큼 오른 가격만큼 내가 빚을 더 안게 되는 구조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가 단기 차익 볼 수 있는 세력들이랑 합세해가지고 고점에 올랐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안 좋은 뉴스를 퍼뜨려요. 여기서 이제 뉴스가 크게 작용한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뭡니까? 단기간에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겠죠.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은과 동시에 공매도 세력들의 뉴스, 그러니까 여기서 숏이 발동을 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파도형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뭘 합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상향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중간중간에 이 저점에서 이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잡아야 될지가 단기 투자 포인트를 잡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과 향후에 있을 뭐 악성 루머라든가 안 좋은 뉴스라든가 충분히 리스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알고 가시는 게 현명한 투자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는 5년 이상 두고 볼 거야. 3년 이상 삼천당에 묻어놓고 나는 뭐 한눈 팔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확인하실 필요 없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혹은 뭐 2개월 뒤, 3개월 뒤 혹은 그 이상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루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뭘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온다든가 이번에 뭐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그 좋은 기업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악재다라고 하면서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지 대응 전략 안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세력들 우리가 이 세력이라고 하면은 최소 막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00억 이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00억 이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종목을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집 평단가를 우리가 대충 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얘네가 언제쯤 가서 입절을 할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큰 손이 빠져나오면 주가는 아무리 탄탄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내용도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으니까 많이 많이 받아가셔서 좋은 내용 숙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위에 전화번호 하나 적혀 있습니다. 8178-5051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시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 보내주셨는지 제가 대응 전략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문자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번호 그대로 대응 전략 파일을 전송을 해드리는 시스템이니까 꼭 문자로 확인을 하시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 뭐라고 보내야 되냐? 삼천당 제약 앞에 두 글자 삼천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삼천 두 글자 문자 8178-5051번으로 보내주시면은 대응 전략 과감하게 무료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무료 전송해드릴 거고요. 무료로 주면은 너는 남는 게 뭐가 있냐? 땅 파서 장사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뭘 부탁을 드리느냐? 항상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기본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영상 내용이 좋으면 듣기 싫고 누르기 싫어도 알아서 누르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저를 뭐 응원한다, 지지한다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해당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달려 있어야만 이게 유튜브 바다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이 노출량이 많아져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들을 알아가실 수가 있고 그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는 도중에 중간에 뭐가 나오죠? 광고가 많이 나와요. 중간 광고, 초기 광고, 뭐 마지막 광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가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도 돈 많이 벌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심과 동시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많이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없어 보이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네.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는 만큼 저도 피드백 빠르게 받아서 영상의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많이 보충을 한 다음에 점점 성장해가는 채널로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서방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